말레이시아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신호였다. 말레이시아 국방당국이 KF-21 전투기 도입을 위한 공식 협상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아시아 군사시장 전체가 즉각 반응했다. 단순한 관심 표명이 아니라 실제 협상 테이블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전혀 다르다. 여기에 더해 말레이시아는 이미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한 FA-50 경전투기 2차 도입 논의까지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군 전력 전반을 단계적으로 재편하겠다는 명확한 의지이며 그 중심에 대한민국 전투기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다.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쿠알라룸푸르 정부가 KF-21 보라매 전투기 도입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순히 장내형 전투기를 둘러본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 옵션 무장통합 방식 산업 참여 모델까지 논의 단계에 들어갔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KF-21 도입을 위한 예비 협상은 이미 시작된 상태이며 말레이시아는 초기 협력국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전략적 움직임의 배경은 명확하다. 말레이시아는 급변하는 현대전장의 성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센서 중심 네트워크 전장 환경에서 기존 전투기를 부분 개량하는 방식만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더 이상 구형 플랫폼의 연명 개조로는 주변국과의 격차를 좁힐 수 없으며 새로운 세대의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KF-21은 바로 이 지점에서 말레이시아가 주목한 해답이었다. 특히 말레이시아가 KF-21 프로그램에 비교적 초기 단계부터 협력하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본격적인 수출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참여할 경우 원하는 무장체계와 전자장비를 자국 환경에 맞게 반영할 수 있고 향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상당 부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단순 구매국이 아니라 설계와 운용 개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는 협상력 극대화라는 현실적인 목표와 직결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한 발 앞서 움직인 국가가 있다. 바로 필리핀이다. 필리핀은 KF-21을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 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블록1 전투기 16대 도입을 사실상 확정 단계로 끌어올렸다. KF-21 양산이 가시화되고 가격 윤곽이 드러나자마자 필리핀은 지체 없이 계약을 밀어붙였다. 이는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동남아 공중 우위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필리핀에 이어 말레이시아까지 가세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KF-21 생산 대기열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먼저 계약한 국가가 먼저 인도받는 구조에서 시간은 곧 전력이며 곧 영향력이다. 이 때문에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KF-21을 먼저 확보하기 위한 조용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여러 국가들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 장면을 가장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국가는 따로 있다. 바로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연이어 KF-21 확보에 나서자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위기감이 빠르게 확산됐다. 자신들이 공동개발국임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이 먼저 KF-21을 인도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필리핀이 먼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도네시아가 생산 순번에서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은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시나리오였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분담금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갈등을 빚어왔다.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면서 사업 전반에 긴장감이 형성됐고 그 사이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산 전투기와 중국 러시아산 전투기에도 관심을 보이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취해왔다. 그러나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 KF-21이 실제로 양산 단계에 접어들자 협상 카드로 사용하던 시간은 오히려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했다. 필리핀이 계약을 서두르자 인도네시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생산 대기열에서 밀릴 수 있다는 공포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해외 군사 매체들 역시 인도네시아가 KF-21 도입 경쟁에서 필리핀을 따라잡기 위해 새로운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공동개발국이라는 지위가 자동으로 우선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순간이었다. 이처럼 KF-21을 둘러싼 움직임은 단순한 무기 도입 이야기를 넘어선다. 아시아 공군 전력 구도와 방산 산업의 흐름이 동시에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합류는 시작에 불과하며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경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다. 아직 본격적인 계약 발표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KF-21은 이미 국제 전투기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흐름은 다음 단계에서 더욱 거칠게 전개된다. 인도네시아의 선택과 그로 인한 파장은 KF-21 프로그램 전체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동시에 움직이자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불안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겉으로는 공동개발국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국가가 생산 순번을 가져가는 구조에서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위치로 몰려들고 있었다. 특히 필리핀이 블록1 전투기 16대 도입을 확정하며 양산 라인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은 인도네시아군과 정치권 모두에 강한 충격을 주었다. 해외 군사 매체들은 인도네시아가 KF-21 도입 경쟁에서 필리핀을 제치기 위한 긴급 협상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블록2 전투기 도입을 전제로 새로운 협상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지만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했다. 생산 공정상 블록1이 먼저 양산되고 블록2는 그 이후에 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인도 순번에서 필리핀을 앞서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가 아무리 블록2를 선호한다 해도 먼저 계약한 국가를 뛰어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인도네시아 언론 역시 이 문제를 의식하고 있었다. 자카르타의 한 군사 전문 매체는 인도네시아가 블록2를 선택한 이유를 나투나 해역을 둘러싼 지속적인 영유권 분쟁과 안보 위협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더 완성도가 높은 기체를 기다리는 것이 전략적 판단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설명이 일종의 자기 합리화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진짜 두려움은 블록2 자체가 아니라 블록2 물량마저 다른 국가들이 선점해버리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블록2 생산 물량 중 최대한 앞선 순번을 확보하기 위해 조급해질 수밖에 없었다. 생산 대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공군 전력 공백은 커지고 주변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이미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만 뒤처질 경우 공동개발국이라는 상징적 지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었다. KF-21 사업에서 주도권을 잃는 순간 인도네시아는 전략적 패배를 인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보여온 행보였다. 분담금 납부를 미루면서도 프랑스산 전투기 도입을 검토했고 중국과 러시아산 전투기에도 관심을 보이며 협상 카드를 흔들었다. 심지어 다른 5세대 전투기 구매 가능성을 언급하며 KF-21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하지만 KF-21이 실제 양산 단계에 접어들자 이러한 전략은 오히려 신뢰를 깎아먹는 결과로 돌아왔다. 군사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인 우선권을 기대했던 것이 가장 큰 착각이었다고 지적한다.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명확한 계약과 자금 집행 능력이며 정치적 계산은 언제든지 뒤로 밀릴 수 있다. 필리핀의 신속한 결단과 말레이시아의 전략적 접근은 이런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선택을 미루는 사이 경쟁국들이 앞서 나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이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느끼는 압박감은 단순히 전투기 도입 문제를 넘어선다. KF-21 사업은 인도네시아 방산산업과 공군 현대화 계획의 핵심 축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 프로젝트에서 주변국들보다 뒤처질 경우 인도네시아는 향후 수십 년간 공중전력에서 불리한 위치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도네시아의 조급함은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한다. 다음 단계에서 인도네시아는 기존의 계산을 뒤엎는 선택들을 연이어 검토하게 된다. 그리고 그 선택은 KF-21을 둘러싼 국제구도를 더욱 복잡하게 흔들어 놓는다. 인도네시아의 선택지가 점점 좁아지던 시점, 뜻밖의 변수가 유럽과 중동에서 동시에 떠올랐다. 바로 튀르키예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와 그리스의 공군 현대화였다. 이 두 흐름은 겉으로 보기에는 KF-21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KF-21의 국제적 평가를 끌어올리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튀르키예는 자국 최초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하며 대외적으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왔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독자 전투기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여러 국가들의 관심을 끌었고 인도네시아 역시 이 프로젝트에 매력을 느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동력 개통과 양산 일정이었다. 군사 분석가들은 튀르키예 전투기가 완전한 작전 준비 태세를 갖추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엔진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로 지적됐다. 당장 실전 배치가 가능한 전투기가 필요한 국가 입장에서는 이 공백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 지점에서 KF-21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미 수천 시간에 달하는 비행 시험을 거치며 안정성을 입증했고 양산 일정 역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그리스의 움직임도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었다. 그리스는 공군 전력 강화를 위해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를 도입했고 여기에 더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F-35 도입 계약까지 체결했다. 이는 동지중해 지역의 군사균형을 크게 흔드는 결정이었다.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그리스의 이러한 행보에 대응할 전력이 절실해졌고 그 과정에서 기존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에서 유럽 언론들이 KF-21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일부 그리스 매체들은 KF-21이 단순한 4세대 개량형이 아니라 향후 5세대 수준으로 진화할 잠재력을 갖춘 전투기라고 평가했다. 스텔스 설계 개념과 전자장비 통합 능력, 그리고 비용 대비 성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KF-21은 기존 서방 전투기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분석이었다. 이러한 평가들은 단순한 언론의 관심을 넘어 국제방산시장의 분위기를 바꾸는 신호로 해석됐다. KF-21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전투기가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이 각자의 전략 환경에 맞춰 검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산 전투기 도입이 정치적 제약이나 비용 문제로 어려운 국가들에게 KF-21은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올랐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이 변화는 감지되고 있었다. 튀르키예 전투기에 기대를 걸었던 일부 세력은 개발 일정과 재정 문제를 접하면서 점차 회의적인 시각으로 돌아섰다. 반면 이미 양산이 시작되고 실전 배치가 가시권에 들어온 KF-21의 존재감은 갈수록 커졌다. 선택을 미루던 시간 동안 국제사회의 평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인도네시아는 뒤늦게 체감하고 있는 셈이었다. 결국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진 전투기 경쟁 구도는 의도치 않게 KF-21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튀르키예와 그리스의 대립 속에서 KF-21은 조용히 신뢰를 쌓아가며 차세대 전투기 시장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곧 다른 지역에서 더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된다. 유럽에서 시작된 평가 변화는 곧 아시아로 번져나갔다. 그 중심에 있었던 국가는 다름 아닌 인도였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도는 자국산 전투기 테자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한국의 KF-21을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하던 입장이었다. FAU-12 수출 시장에서 성과를 거둘 때마다 테자스를 경전투기와 중형 전투기로 확장해 맞붙이겠다는 구상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했을 정도였다. 그런 인도가 돌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점은 국제군사 언론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인도 현지 매체들은 최근 KF-21을 다루는 보도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톤을 사용했다. 테자스보다 치명적이면서도 미국산 F-35보다 저렴한 전투기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KF-21 보라매가 제3세계 국가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인도의 방산산업과 공군 전력 현실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평가였다. 인도 언론이 자국 전투기보다 외국산 전투기를 더 높게 평가하는 장면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 태도 변화의 배경에는 테자스 사업이 겪어온 긴 시간이 자리 잡고 있다. 테자스는 1980년대부터 개발이 시작된 프로젝트로 노후 위그 21을 대체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였다. 수십 년에 걸친 개발 끝에 양산 단계에 들어섰지만 오늘날까지도 인도 공군이 발주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생산 속도는 더디고 성능 개선은 반복적으로 지연되면서 실전 배치 일정은 계속 뒤로 밀려왔다. 해외 시장에서도 테자스는 어려움을 겪었다. 국제 에어쇼에서 발생한 기술적 문제와 시험 비행 과정에서 드러난 결함들은 인도 방산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다. 결국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던 사업들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테자스는 장기간 개발과 양산 지연의 상징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다. 인도 내부에서도 자국 방산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과의 대비가 뚜렷해졌다. 대한민국은 약 20여 년 만에 개발에서 양산까지 비교적 일관된 속도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미 수천 시간의 비행시험을 무사히 마친 상태였다. 인도 언론은 이 차이를 숨기지 않았다.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운영 능력과 시스템의 차이라는 분석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이는 인도가 그동안 한국 항공산업을 과소평가해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이기도 했다. 인도는 군사 대국으로서
막대한 병력과 다양한 무기 체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중국과 파키스탄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안보 환경에 놓여 있다. 강한 군사적 의지와 인적 자원에도 불구하고 국산 무기 체계 개발에서는 반복적인 지연과 실패를 겪어왔다. 아준 전차와 테자스 전투기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이와 달리 KF-21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며 국제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 언론이 KF-21을 심층 분석하며 대한민국이 첨단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한 것은 상징성이 크다. 자존심이 강한 국가가 공개적으로 기술과 산업 역량의 차이를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향후 수출 시장에서 KF-21이 가지게 될 영향력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됐다. 인도의 시선 변화는 주변 국가들에게도 빠르게 전달됐다. 한때 FA-50과 테자스를 저울질하던 국가들 역시 한국 전투기 사업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KF-21은 더 이상 특정 국가의 실험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미 성공 궤도에 오른 전투기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다. 이 흐름은 곧 또 다른 결정적 변곡점을 맞이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KF-21을 둘러싼 국제적 평가가 급격히 높아지고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실질적인 도입 단계로 이동하는 동안 인도네시아는 점점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바로 그때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혀 다른 방향의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제방산 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중국산 전투기 도입 검토가 공식화된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이 개발한 J-10C 전투기를 대량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사상 처음으로 중국산 전투기를 본격적으로 공군 전력에 편입시키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산 전투기와 서방 전투기를 혼용해왔지만 중국산 전투기까지 더해질 경우 공군 운용 체계는 훨씬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결정을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닌 외교적 방향 전환의 신호로 해석했다. 이 결정은 곧바로 외교적 마찰로 이어졌다. 프랑스는 인도네시아가 자국 전투기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중국산 전투기를 도입할 경우 민감한 운용 정보와 기술 보호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했다. 미국 역시 인도네시아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KF-21에 적용된 핵심 항전 장비와 엔진이 미국산 기술과 깊이 연계되어 있는 만큼 인도네시아가 KF-21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수출 승인이라는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인도네시아의 외교 행보는 논란을 키웠다. 북한과의 외교 접촉과 군사 협력 가능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상황은 더욱 민감해졌다. 한국 입장에서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였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핵심 군사기술이 집약된 전략 자산이기 때문이다. 만약 관련 기술이 제3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순간 사업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한국은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다.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국이라는 점과 국제적 신뢰를 고려해 최대한 협력의 틀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이어갔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조종사가 KF-21 시험 비행에 단독으로 참여하며 협력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별개로 한국 내부에서는 점점 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군사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동시에 여러 국가의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선택이 장기적으로 공군 전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로 다른 전투기는 정비체계 훈련 방식 운용 개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비용과 혼란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특히 서방 전투기와 중국산 전투기를 함께 운용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며 정치적 리스크까지 동반한다. 중국 역시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신뢰하는 모습은 아니었다. 중국은 최상위 스텔스 전투기 판매에는 선을 그었고 대안으로 J-10C를 제시했다. 이는 중국이 기술 유출과 전략적 계산을 동시에 결국 인도네시아는 서방과 중국 사이에서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선택을 연이어 내리고 있는 셈이었다. 이러한 결정들은 KF-21 사업에서 인도네시아의 입지를 급격히 약화시켰다. 공동개발국이라는 지위는 정치적 신뢰와 전략적 일관성을 전제로 유지되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인도네시아의 행보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었고 KF-21을 둘러싼 협력구조 역시 재검토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질문이다. 인도네시아가 선택한 길은 과연 자국 공군 전력 강화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KF-21이라는 결정적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인가? 그리고 그 답은 곧 KF-21 프로그램의 최종 국면에서 드러나게 된다. 모든 선택과 갈등이 교차한 끝에서
KF-21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들어섰다. 아직 정식 출고도 시작되지 않은 전투기가 국제전투기 시장의 중심에 서는 장면은 흔치 않다. 그럼에도 KF-21은 이미 여러 국가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플랫폼이 되었다. 이 현상의 핵심에는 단순한 성능 비교를 넘어선 구조적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KF-21의 가장 큰 경쟁력은 개발 속도와 생산 체계에 있다. 다수의 국가들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서 수십 년을 허비하는 동안 KF-21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시험 비행을 마치고 양산 단계로 진입했다. 이는 기술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결과다. 설계 개발 시험 생산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이 하나의 산업 시스템으로 유기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기에 AI 기반 로봇 자동화 생산 체계가 결합되면서 KF-21은 대량 생산과 품질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다. 이 생산 구조는 국제시장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들에게 가장 두려운 요소는 성능이 아니라 일정 지연과 비용 폭증이다. KF-21은 이 불안을 정면으로 해소하는 몇 안 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생산 일정이 명확하고 가격 구조가 비교적 투명하며 향후 개량 로드맵까지 제시되어 있다는 점은 기존 강대국 전투기들과 뚜렷한 차별점이다. 이 때문에 KF-21은 미국산 전투기를 대체하려는 국가들뿐 아니라 정치적 제약으로 특정 진영에 의존하기 어려운 국가들에게도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올랐다. 유럽, 아시아, 중동을 가리지 않고 관심이 확산되는 배경에는 이 같은 전략적 유연성이 존재한다. KF-21은 특정 블록에 종속된 무기가 아니라 각국의 안보 환경에 맞추어 조정 가능한 플랫폼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사례는 이 흐름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준다. 공동 개발국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일관성을 잃는 순간 국제 방산 시장에서 신뢰가 얼마나 빠르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반면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는 신속한 판단과 명확한 방향 설정을 통해 KF-21이라는 기회를 선점하는 위치에 올라섰다. 이 차이는 단순한 외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공군 전력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KF-21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차세대 전투기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화려한 홍보를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안정적인 생산과 실전 배치를 실현하느냐는 것이다. 이미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장밋빛 청사진만 남긴 채 지연과 축소의 길을 걸어왔다. 그런 가운데 KF-21은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하며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다. 아직 모든 계약이 공개된 것은 아니며 최종 승자가 확정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KF-21이 더 이상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기준점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각국은 이제 KF-21을 중심에 두고 자국의 전력 증강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방산산업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결국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 개발 방식, 생산 구조, 외교적 파급력까지 포함한 하나의 전략 모델이다. 이 모델이 국제시장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결말은 향후 몇 년 안에 세계 공군 전력 지도의 변화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다.